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지금 영국 현지에서는 프리미어리그의 빅6 시대가 종말을 고했다는 선언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해외 유럽 언론들은 이미 프리미어리그의 빅6는 유효하지 않다는 보도를 쏟아냈고 그 중심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이후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토트넘의 부진, 그리고 장기화되고 있는 맨유의 부진이 주요 원인입니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가 다음 새로운 시즌부터는 빅6가 아닌 빅7으로 리브랜딩을 확정한 가운데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는 현 시점 영국 내 최대 규모 클럽이 어디인지 조사한 리포트도 공개했습니다. 토트넘이 이 조사에서 프리미어리그 빅6에는 턱걸이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손흥민 선수의 존재 덕분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는 순간 토트넘은 이 빅6 턱걸이 순위를 지키지 못하고 퇴출될 것이 분명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BBC를 비롯한 해외 유력 언론의 프리미어리그 분석기사, 독점기사, 유료기사와 더불어 손흥민 선수가 포스테코글루 감독 때문에 번아웃이 왔기에 부진한 것이다라는 영국 현지 팬들의 뒤늦은 깨달음을 전한 영국 BBC의 현지 여론 동향 보도 내용까지 손흥민 선수의 진가를 마침내 이해하고 깨닫고 조명한 영국 현지 최신 보도 내용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 스카이 스포츠는 다음 2025-2026 시즌부터 기존의 빅6가 아닌 빅7으로 리브랜딩 하겠다라고 공식 발표했고 이 내용에 대한 일부 팬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어요. 기존 빅6는 아스널, 첼시, 리버풀, 맨시티, 맨유, 토트넘이었고 이 팀들을 중심으로 중요 경기, 핵심 매치, 메이저 이벤트가 진행이 됐는데 에스턴 빌라와 웨스트햄은 뉴캐슬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모자란 게 뭐냐? 역사적으로는 웨스트햄, 성적적으로는 에스턴 빌라가 뉴캐슬과 견줄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빅6에서 맨유와 토트넘이 부진하다고 해서 구성을 바꾸는 게 아니라 빅7으로 확장하는 것은 분명 1, 2부 강등제처럼 있다가 나간 팀은 가치가 떨어지고 관심이 떨어지는데 그 관심도를 유지하면서 규모를 키우는 방향, 그 팀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다른 팀의 가치를 끌어올려서 프리미어리그의 흥행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실은 상업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토트넘과 맨유, 특히 토트넘은 빅6에 들만한 팀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스포츠 네트워크와 방송사 ESPN이 빅6 에라가 끝났다, 빅6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5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보도를 연초 1월 22일에 보도한 바가 있는데요. 성적적으로도 2022-2023 시즌 이후 올 시즌까지 최근 3시즌 동안 승점 기록을 보면 조사 당시 기준으로 맨시티 218.1위, 아스널 217.2위, 리버풀 199점 3위인데 뉴캐슬이 169점으로 4위까지 치고 올라왔고 에스턴 빌라가 161점으로 역시 5위에 올라서면서 에스턴 빌라 팬들이 반발할 만 하겠죠. 맨유 161점, 토트넘 150점을 제치고 빅6에 들만한 실력을 보인 것이고 첼시도 부진했죠. 147점입니다. 즉 맨유, 토트넘의 부진뿐 아니라 첼시도 이 기간에 함께 부진하면서 이 세 개 팀이 밀려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최근 3시즌의 성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인데 이뿐만 아니라 라이언 오헨론 기자는 이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제는 빅6 팀들뿐 아니라 프리미어리그의 모든 팀들이 부유해졌다. 자금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좋은 선수 영입할 수 있는 투자가 가능하다. 재정적으로도 맞대결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모든 팀들이 또한 좋은 디렉터, 좋은 시스템, 좋은 환경과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더 영리하게 구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빅6에 속하는 팀들과 나머지 팀들의 격차가 매우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건 단지 맨유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맨유만 부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상위권 팀도 부진하고 또 뉴캐슬만 잘해서가 아니라 다른 중하위권 팀들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향이다. 그리고 특히 뉴캐슬은 빅7에 들만하다라고 오헨론 기자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 프리미어리그의 경향을 보면은 언급된 뉴캐슬 혹은 에스턴 빌라나 다른 경쟁팀뿐 아니라 매 시즌 또 다른 새로운 돌풍의 팀, 예상치 못한 팀, 마치 레스터시티가 우승을 했던 것처럼 브라이튼과 본머스, 풀럼 같은 팀들도 돌풍을 일으키고 브렌트포드, 올 시즌 노팅엄까지 돌풍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제는 그 어떤 팀도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 프리미어리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빅6와 나머지의 경쟁, 빅6만 우승 경쟁을 하고 나머지는 잔류 경쟁을 하는 그런 프리미어리그가 아니라 이제는 우승권, 챔스권, 강등권이 매 시즌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상향 평준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또 다른 세계적인 스포츠 매체인 골닷컴 같은 경우에는 빅6 시대가 역시 끝났는데 그 이유는
바로 토트넘과 맨유의 무능함 때문이다라고 팀적인 면을 좀 강조했어요. 토트넘과 맨유의 부진, 그러면서 맨유와 토트넘의 주장이 손흥민 선수와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모습을 전면에 내세웠죠. 사실 다른 기사들도 빅식스 체제의 종말을 언급할 때 가장 크게 주목하는 것이 맨유 토트넘의 추락이죠. 이 팀들이 강등권까지 올 시즌 내려갈 정도로 부진을 했었고 그 팀의 주장이 또 에이스가 최고 스타가 브루노와 손흥민 선수이다 보니까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손흥민 선수는 특히 리더십이 없다, 토트넘을 떠나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저평가, 억가를 토트넘 팬들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속상한 상황입니다. 디 애슬레틱 역시 프리미어리그의 빅식스가 정말 유효한가라는 컬럼을 1월달에 냈어요. 1월달에 이 기사들이 쏟아진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가 2025-2026 시즌부터는 빅식스가 아닌 빅세븐으로 리브랜딩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이 기사의 헤드라인 사진도 손흥민 선수와 브루노 페르난데스입니다. 이 기사의 주요 내용 소개해드리면 빅식스란 용어는 사실 2000년대 초반 첼시가 로만 아브라모비치의 투자로 인해 새로운 강호로 등장을 하면서 맨유, 아스날, 리버풀 전통의 강호 세 팀에 대적하는 빅4 시대가 열렸었거든요. 그 빅4 시대가 2010년대 초반에 만수르의 투자로 인해 맨시티가 새롭게 치고 올라오고 또 여기에 토트넘도 포체티노 감독과 함께 손흥민, 케인, 알리, 에릭센의 데스크라인의 활약과 더불어 전 포지션에 걸쳐 좋은 선수들이 영입되고 활약을 하면서 강세를 보이자 빅4를 대체하는 빅6 시대가 열렸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10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빅6가 흔들리고 있는 것인데요. 2023년 4월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에스턴 빌라 감독으로 부임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톱6, 빅6가 아니라 톱7, 톱8, 톱10이 되어야 한다. 그 자리를 노릴 수 있는 많은 팀들이 있고 에스턴 빌라 역시 그 자리에 추가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한 지 1년 만에 에스턴 빌라가 프리미어리그 4위를 차지하면서 챔피언스리그에 진출을 하면서 그 말을 현실화시켰고 실제 이제 빅7 시대가 열리게 됐고 이 빅7 시대가 더 확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위 10개 팀이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시즌 동안 실제로 에스턴 빌라, 뉴캐슬이 챔스에 나갔고 웨스트햄과 브라이턴, 레스터시티 같은 팀들이 리그 우승, 유럽 대항전 진출 정말 깜짝 놀랄만한 성과를 내면서 빅6의 파티를 무너뜨렸고 6위 내 성적을 냈고 올 시즌은 또 노팅엄 포레스트가 지금의 순위를 유지한다면 이 팀들이 3시즌 연속 빅6가 아닌 팀들이 3시즌 연속 4위 내의 성적을 내는 시즌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정말 빅6는 유효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실 성적뿐 아니라 재정적인 여력, 핵심 요소는 매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빅6라는 것은 리그 순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거대 기업으로 운영되고 성장하고 있고 투자할 수 있고 그 투자 여력으로 인해 잠깐 좋은 선수들, 좋은 감독으로 반짝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팀이 운영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에버튼의 전 축구 전략 책임자인 리처드 배틀은 바로 그런 면이 빅6를 흔들지 못하는 이유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2021-2022 시즌 토트넘과 아스널은 5억 2,300만 유로의 수익을 기록을 하면서 세계 축구계에서 매출 순위가 5위, 6위였습니다. 그 다음이 웨스트햄 3억 1,000만 유로.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지 못했음에도 아스널과 토트넘의 수익금이 웨스트햄과 비교했을 때 이런 빅6가 아닌 팀과 비교했을 때 1억 유로 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즉 성적을 토는 수익 외에도 그냥 그 팀 자체의 수익이 크다는 것을 인기와 흥행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딜로이트 머니리그에 따르면 또한 맨시티가 지난 시즌 8억 3,780만 유로 첼시는 5억 4,550만 유로의 수익을 내면서 이를 통한 PSR 경기 수익성 및 지속 가능성 규칙에서 돈을 여유있게 쓸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고 있고 또 첼시가 성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대주주로 있는 뉴캐슬과의 매출의 격차를 여전히 크게 벌리고 있는 것은 바로 경기장 안에서의 성적뿐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의 성적도 빅6가 되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빅6가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조차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조차 다른 팀들이 추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UEFA 챔피언스리그에 참가를 계속 못한다면 챔스 참가로 인한 수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챔피언스리그 참가는 중계권 수익 및 각종 스폰서십 수입에 있어서 매출액에 있어서 큰 가치를 갖고 최소 3천만 파운드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요. 토트넘이 2023-2024 시즌 6억 1,500만 유로를 벌어들였는데 챔스 진출을 했던 이전 시즌에 6억 3,100만 유로보다 줄어들었다고 하고 지금 계속 못 나가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그 줄어듦이 더 커질 수 있다. 반대로 뉴캐슬이 챔스에 나가고 빌라가 챔스에 나가고 다른 팀들이 계속 챔스에 나가면서 수익이 늘어나고 구단의 가치가 높아지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누적된다면 이들 팀 간의 매출액,
수익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첼시 같은 경우는 토트넘보다는 지난해 수익이 적었지만 유럽 대항전이 없는 가운데 뉴캐슬보다 수익은 높았다라고 해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인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동안에 보여줬던 성적, 활약, 스타 선수들로 인한 팬들이 많기 때문에 인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부자가 망하면 3년은 간다, 요 정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유벤투스 같은 경우도 이탈리아의 절대적인 인기팀인데 머니리그 수익 순위가 11위에서 16위까지 떨어졌고, 이는 머니리그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순위까지 떨어진 거예요. 게다가 뉴캐슬은 계속해서 수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버튼, 웨스트햄, 레스터, 뉴캐슬, 울버햄튼, 에스턴 빌라까지 모두 수익이 개선되고 있고 프리미어리그의 중계권 수익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서 그 수익금을 잘 활용하고 선수도 잘 팔고 오히려 빅6 팀들보다도 경영을 잘하는 팀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성적을 통한 인기 증대, 경기 수익금, 중계권료 수익금 증대가 있고, 재정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트넘이 다음 시즌과 그 이후 몇 시즌 동안 챔스에 진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성공을 통한 상업적 계약을 통해 수익화 능력이 있기에 여전히 빅6에 남아있을 가능성은 있다. 게다가 토트넘은 새로운 경쟁을 통한 많은 부가 수익도 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뉴캐슬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다. 하지만 한 시즌 7위, 8위, 9위를 계속 차지하게 된다면 모든 것들이 절망이 될 수 있다. 빅6의 철옹성 같은 인기가 있지만 그게 점차 무너질 수 있는 PSR 규정도 있기에 도전자들의 추격을 더 이상 뿌리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국 공영방송 BBC는 현 시점에서 250여 명의 영국 전역의 BBC 스태프들을 통해 과연 현재 영국 내 최대 규모의 축구 클럽이 어디인가를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는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했는데요. 가장 많이 우승한 팀, 가장 수익을 잘 내는 팀, 가장 인기가 많은 팀,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가 그 지표가 될 수 있고, 가장 큰 경기장을 소유한 팀, 가장 리그 성적의 평균치가 높은 팀, 이런 모든 것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먼저 성적을 보자면 역사상 우승컵 횟수를 보면 스코틀랜드의 셀틱 레인저스가 영국 연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들어가 있는데, 이 팀들 빼고 프리미어리그 팀들로만 보면요, 리버풀 47회, 맨유 45회, 아스널 30회, 맨시티 28회, 첼시 26회, 에스턴 빌라 20회, 토트넘 17회입니다. 7위에 들어있어요. 우승컵 횟수에서 에스턴 빌라에게 이미 밀려있는 토트넘인 것이죠. 여기서 진입하지 못하지만 최근 10년간 리그 순위를 보면 맨시티 1위, 리버풀 2위, 맨유 3위, 아스널 4위, 토트넘 5위, 첼시 6위로 빅6 안에 들어갑니다. 즉 평균치로 내보자면 에스턴 빌라가 최근 10년간 리그 성적에서 10위권 내에 들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밀려나서 토트넘이 성적적으로 봤을 때는 빅6에 들 자격을 보여준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인프라, 매출액, 탑10 영국 클럽 매출액을 보면은 맨시티 1위, 맨유 2위, 아스널 3위, 리버풀 4위, 토트넘 5위입니다. 첼시의 최근 부진과 침체로 인해 첼시가 토트넘에게 밀려난 상황이 순위에서 매출액에서 나오고 있죠. 토트넘이 계속 5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토트넘이 최근 많은 매출을 내고 있고 또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하나의 이유가 최신식 경기장을 지은 것인데, 수용 인원, 경기장에 올 수 있는 관중수 규모가 맨유가 74,310명, 토트넘이 62,850명으로 2위고, 웨스트햄도 새로운 런던 스타디움을 지으면서 62,500명의 수용 인원을 갖추게 됐고, 여기에 또한 투자를 통해 다시 빅클럽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죠. 맨유는 새로운 경기장 건설 계획을 또 발표했고, 리버풀도 새로운 경기장 증축 추진을 하고 있고, 아스널도 사실 새 경기장을 지어서 6만 명대의 수용 인원을 자랑하고 있는데, 토트넘이 여기서도 빅6에 들만한 조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인기의 척도인 소셜미디어 팔로워스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틱톡을 총합해서 3월 24일 기준의 수치인데요. 맨유 1위, 맨시티 2위, 리버풀 3위, 첼시 4위, 아스널 5위, 토트넘이 6위인데, 여기서 토트넘이 틱톡 팔로워 수는 압도적인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지표가 빅6에 드는 5개 팀에게 밀리고 있는데, 그 틱톡 팔로워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손흥민 선수가 차지하고 있다는 게 토트넘이 빅6에 들 수 있는 근거의 또 하나의 요인을 차지한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매출액에 있어서도 손흥민 선수로 인해 토트넘 경기장을 방문하는 팬들, 토트넘의 상품 판매량, 그리고 토트넘이 유치하고 있는 스폰서십 역시 손흥민 선수를 통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성적에도 손흥민 선수가 물론 기여를 했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요소들, 토트넘이 빅6에 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손흥민 선수로 인한 것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 부분들은 이미 디 애슬레틱에서 지난 3월 초에 토트넘이 어떻게 프리미어리그 틱톡 최고의 팀이 되었느냐라고 소개한 분석 기사에서 소개가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소셜미디어에서 인기가 많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팀들은 보통 맨유이거나 리버풀, 맨시티인데 틱톡에서만큼은 3,850만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토트넘이 절대 1위다. 북런던 라이벌 아스널보다 3천만 명이 더 많은 수치인데 그 이유는 손흥민 선수 덕분이다. 소셜미디어 분석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는 당연히 소니입니다. 틱톡이 게다가 중국의 기술회사에서 만들면서 아시아에서 많은 이용자들이 있고, 사실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엄청난 이용자들이 있죠. 물론 이들이 단지 소니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런 인기를 누리는 건 아니지만 소니를 잘 활용해서 이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동영상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언급이 있거나 틱톡의 숏폼 영상의 썸네일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있는 게 항상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다른 선수가 골을 넣은 영상보다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를 한 영상을 소개하는 것도 인기가 높다. 다른 팀들은 어시스트한 선수 영상 올리는 경우가 없다. 그 정도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인기와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틱톡의 팔로워 숫자가 많은 건 손흥민 덕분인데, 손흥민 선수가 틱톡 공식 계정도 없기에 그 수혜를 토트넘이 보고 있고, 손흥민이라는 해시태그의 팔로워만 140만 명이 넘는데 이것은 몇몇 프리미어리그 한 팀보다도 더 높은 수치다. 한 팀을 초월할 정도의 인기를 손흥민 선수가 누리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던 겁니다. 이런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손흥민 선수이지만 최근 토트넘의 부진의 책임이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에 있다, 손흥민 선수의 기량 하락에 있다, 에이징 커버가 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적들이 나오자 영국 공영방송 BBC가 최근에 독자 의견, 여론 동향을 파악하는 토론을 열었는데요. 앞으로 손흥민 선수가 팀에 남아야 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고, 그중 BBC가 선택한 진중한 들을만한 의견을 소개합니다. 톰이라는 팬이 이렇게 얘기해요. 손흥민 선수는 완전히 번아웃 됐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그의 코칭이 그 원인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훌륭한 선수였는데 포스테코글루가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에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가 알던 선수의 그림자 같은 모습에 불과합니다. 이제 클럽의 위대했던 봉사자를 떠나보내고 그는 그 자신의 축구를 즐겨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토트넘의 전설이 될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못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있으면 손흥민 선수도 안 좋고 우리 팀도 손흥민 선수 못 활용하니까 아름다운 이별하자라는 얘기였고요. 존이라는 팬은 요즘은 주장 자리가 달라졌다. 주장 역할이 다르다. 손흥민은 물론 훌륭한 주장이 될 수 있는 선수이지만 지금 토트넘에는 팀의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다른 선수들이 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힘들었고 지쳐 보였던 것은 그에게 로테이션을 주고 휴식을 좋아했던 오드베르와 와이키무어가 부상을 당했던 것 때문이기도 한데, 어찌됐거나 정말 힘든 시즌이었고 모두가 감각을 끌어올리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로 조금 지엽적인 얘기를 해요. 손흥민 선수가 로테이션을 못해줘서 지쳤다. 근데 그것은 감독의 전술 때문인 것을 톰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샤네오라는 팬은 손흥민 선수도 훌륭한 선수이자 인격도 훌륭하기 때문에 계속 주장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폴이라는 팬도 저는 경기장 안팎에서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에 특별히 우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감독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면서 이제는 모든 영국 현지 팬들도 손흥민의 기량이나 주장으로서의 리더십이 문제가 아니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무능이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유로파리그 우승에 대해 너무 호들갑 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너무 낙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우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더라도,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여전히 감독 교체를 원한다. 리그 성적이 형편없고 주요 선수들이 부상해서 돌아와도 달라질 게 없다. 우승해도 포스테코글루 감독 잘라야 된다는 반응이 영국 현지 여론을 지배하고 있는 흐름이 바뀐 것. 이제는 영국 현지 팬들도 알고 있는 게 그나마 긍정적인 요인인 것 같습니다. 앞서 빅6 시대가 끝났다고 말씀드렸는데 FA컵 일정이 이번 주말에 있었죠. 크리스탈 팰리스가 풀럼 원정 3대0 완승, 브라이튼과 노팅엄의 경기는 승부차기 끝에 노팅엄이 승리했고, 에스턴 빌라는 하브리그인 프레스턴의 3대0 완승, 본머스와 맨시티의 경기는 맨시티가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노팅엄과 맨시티, 팰리스와 빌라가 4강전을 치르게 됐고요. 토트넘은 국내 컵대회 모두 탈락한 가운데 유로파리그가 중요하지만 4월 첫 번째 일정 런던 더비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4월 4일 금요일 새벽 4시 토트넘은 4월 첫 주 주중 경기를 열리는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에서 가장 늦게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3월 A매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푹 쉬었고 토트넘 선수들이 모두 푹 쉬었죠. 푹 쉬고 돌아온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가 첼시와의 경기, 신명나는 축구, 화끈한 축구, 멋진 골 보여줄 수 있을지, 4월에 무려 7경기를 치르는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모든 이야기, 모든 경기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깊이 있는 뉴스, 정확한 뉴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